예, 이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죠.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 자, 오늘부터 형법 강의하게 된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예, 김형진은, 예, 어서 오십시오.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석자만 일단 말씀드리고, 자세한 이제 프로필은, 뭐,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아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든지 각자 알아보시고 이제 바로 이제 형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경찰관을 희망하시는 분들 맞죠? 혹시 검찰직 손 들어봐. 예, 검찰직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예. 경찰관을 갖다가 일단 희망하신 여러분들은 자, 일단 형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여러분들은 형법을 단순히 학문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형법을 상식이라고 생각해야 돼. 상식. 경찰관이 형법을 모르면은 경찰관 취급 당하겠습니까? 경찰관 취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받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경찰관이셨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관 되면은 틀림없이 주위에 있는 뭐 지인들이 찾아올 겁니다. 뭐 좋은 것 들고, 아니, 안 좋은 것 들고, 뭐 안 좋은 사건들 들고, 항상 뭐 이렇게 질문하러 찾아와가지고, 야, 김경감, 이 사건 어떻게 돼? 형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유죄냐, 무죄냐?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될 건데, 그때 만약에 경찰관이 그런 어떤 형법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그거는 말이야. 뭐 루트 5, 파이아르 제곱, 뭐 3.14 이런 미친 소리나 하면은 경찰관 취급 받겠습니까? 예, 경찰관 취급 절대 못 받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제가 뭐 반드시 형법을 가르치는 강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형법을 모르면은 대체 어떻게 경찰관 임무를 수행할까? 느끼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둘게. 형법은 절대로 어려운 학문, 절대로 어려운 법 학문이 아닙니다. 예. 형법은 절대적으로 경찰관에게서는 상식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그러면 경찰관에게 있어서 상식인 이 형법을 갖다가 배워 나가는데 재밌게 배워 나가야 될까? 재미없게 배워 나가야 될까? 재밌게 배워 나가야 돼. 재밌게. 형법은 아주 재밌는 과목입니다. 알잖아. 예. 자, 형법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영희와 철수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숙제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형법에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절대 없고 주로 이런 내용일 거야. 철수와 영희가 서로 싸우다가 철수가 영희의 코를 갖다가 절단했다. 그 다음에 철수와 영희가 서로 싸우다가 영희가 철수의 목을 갖다 졸랐다. 주로 그런 내용이야. 예, 자, 형법은 어떤 범죄 사건을 갖다가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해자한테는 미안하다, 그지?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끔찍한 악몽이겠냐. 그 범죄 사건을 당한 피해자한테는. 근데 우리 형법을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아주 재밌는 과목이야. 그렇죠? 뭐 단순히 뭐 철수하고 영희가 어떻게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 과목이 아니라 뭐 코가 절단되고 목이 절단되고 주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어. 얼마나 재밌겠냐? 재밌겠지? 그래서 경찰관에게 있어서 형법은 상식인데 그런 상식인 형법을 재미없게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재미있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이제 초면이라서 좀 못 느끼는 모양인데 내가 원래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느낌이 재미있게 생겼지? 아이가? 예. 아니면 때치우고. 자, 형법 아주 재밌을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과목에 비해서 아주 그냥 무지무지 인트리스팅 할 거다. 나중에 이제 내가 그걸 갖다가 직접 증거를 통해서 내가 보여드리지. 자, 일단
요렇게 크게 이 두 진리를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기억하면서 공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법학과 출신이라서 법을 갖다가 배운 사람이야. 법학과를 갖다가 다니고 법을 갖다가 전공을 한 나 자신도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 헌법, 상법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래도 법이잖아. 그래도 법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형법 재밌지. 예, 전체적으로 아주 재밌는 그런 어떤 과목이지만 그래도 법이잖아. 법 과목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배우다 보면은 특히 그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약간 논리적인 어떤 그런 막 문구들이 등장하다 보면은 이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그때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여러분들은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실제 배우다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재밌어. 예, 재밌으니까 나를 갖다가 따라오면은 틀림없이 실전 형법 100점 받을 수 있는 내공을 갖다가 제가 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안 믿나?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지. 야, 여러분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그럼 무조건 시험장 가면은 형법 100점 받는다. 그럼 내가 거짓말이야. 100점 받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지?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100점 받을 수 있는 내공만 길러드리는 거예요. 내공만. 실전 시험장에서 답을 찍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00점 받을 수 있는 내공 길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게 어찌 보면은 형법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덧붙이죠. 이제 형법 어차피 시험을 통과해야지 의미가 있죠. 시험 통과해야지 경찰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덧붙여주죠. 형법은 크게 내용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 판례라는 내용과 판례 아닌 비판례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판례와 비판례. 그러면 대충 느끼겠지만은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느끼죠. 자, 형법 시험 출제 비중을 분석하다 보면 판례가 거의 90%, 거의 90%. 그 다음에 판례 아닌 것이 이제 비판례. 비판례가 뭡니까? 그 대학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쓸데없는 이론. 그 다음에 그 형법에 있는 그 깨알같이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 이 두 개를 갖다가 뭉뚱그려서 이제 비판례라고 하는데, 이 비판례가 차지하는 비용은 보통 통계를 내보면 이제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형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판례가 99%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립다 무조건 판례만 접수하고 시험장 들어가잖아. 그러면 무조건 90점 이상은 무조건 받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우리 인간들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 판례, 비판례, 즉 이론, 법조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지? 그래, 뭐 시간이 뭐 철철 남으면은 다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딱 공부할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 모든 것을 갖다가 두루 이렇게 섭렵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 주어진 시간 내에 이것과 이것을 선택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떤 시간이 좀 남았다 싶으면은 당연히 요 판례를 갖다가 내립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요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요 이론하고 뭐 법조문 파트에서 이제 생소한 용어, 또 생소한 내용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그러니까 한 1%, 실질적으로 한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이론 법조문 파트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형법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보 같은 일이죠. 내가 이거는 이해한다. 선생님,
판례가 양이 많아서 형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 선생님, 이론하고 법조문 내용이 너무 어렵는데요? 용어가 너무 어렵는데요? 그래서 형법을 못하겠습니다. 말하면 나한테 그냥 죽음이다. 알겠어? 예,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항상 요거 무조건 판례 위주로 공부하면 돼.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줄 거고. 아, 이제 오늘 잠깐만 설문조사 한번 해보자. 형법을 갖다가 생전 처음 공부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생전 처음, 난생 처음. 진짜? 좋아. 의외로 많네. 그럼 좀 공부하신 분. 조금 한 번이라도 뭐 어디 인강이든 뭐든 노량진이든 어디 가가지고 공부하신 분. 안 그러면 학교에서 전공하신 분. 공부했나? 오케이. 그대는 공부 좀 했어요? 오케이. 그대도? 오케이. 아, 그러면 공부하신 분은 이제 판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즉각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할 건데, 이제 공부 안 하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판례가 뭔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가 뭔지 이제 알아야죠. 판례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아까 형법에서 배우는 게 어떤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배운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 예, 대법원의 유죄 무죄 결정을 갖다가 판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건, 살인사건, 강간사건, 절도사건에서 대법원에 계신 우리나라 최고 판사님들을 대법관님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법원에 계신 그 대법관님들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에서 야, 피고인 너는 유죄다. 야, 피고인 너는 무죄다 라고 결정한 것을 판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게 아주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알아두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시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 학원 측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책정했는가 하면은, 다른 과목도 4시간씩 이렇게 책정해 두고 있습니까? 4시간씩. 근데 그거는 나중에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네, 4시간씩. 그리고 오전 수업만 하도록 돼 있는가, 지금은?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오셨나 보지? 오전만 딱 하고 그냥 간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그거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원래, 제가 이제 저 지방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예전에 뭐 저 수원에서도 강의 한번 해봤고, 강의하고 있는데, 자, 형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예, 그거는 거짓말 아니야. 안 죄송해도 됩니다. 앉으시고. 예. 형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재밌는 과목입니다. 그거는 거짓말 아니야. 진짜 재밌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겁니다. 형법의 양은 적습니다. 형법의 양, 공부 양은 이거밖에 안 돼. 적어. 이렇게 말하면 난 거짓말쟁이. 형법의 양은 많습니다. 내가 고백하지. 거짓말쟁이 아니지? 예, 형법의 양은 많아. 왜 많을까? 아까 형법 시험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요 판례 있잖아. 판례가 양이 적을까 안 그러면 많을까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방대한 양을 갖고 있어 이게. 왜?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라. 1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한두 건이겠냐? 아니죠. 예, 뭐 여러 수천 건입니다. 수천 건. 물론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파트는 딱 정해져 있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판례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면은 안 되고, 예, 그 중에서 요령껏 시험과 관련되는 판례만 볼 건데, 그래도 많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정된 게 1953년도인데, 이 올해가 몇 년도? 올해가 2016년도. 195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발생한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겠죠. 예, 한두 건이 아닐 거라. 얼마나 이렇게 누적된 판례가 많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많아, 기본적으로 양이. 그러니까 판례 양이 많다 보니까 형법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밌어. 그 판례를 갖다가 요령껏 접수하는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줄 거야. 예. 그걸 갖다가 어느 청년에 그걸 갖다 전부 다 읽고 앉아있냐.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딱 그 키워드만 보고 답 짓는 내가 요령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닝 시킬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양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양이 많아서 보통 그 형법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한 보통 그냥 2개월 만에 끝내라.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과목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춘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이거 형법을 2개월 만에 끝낸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 가능 불가능? 불가능입니다. 자, 형법 하루에 4시간하고 2개월 만에 끝낸다. 불가능. 가능할 수 있다. 자, 2가지 방식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방식은 날림 방식. 아주 대충대충 그냥 알지? 탁탁 넘어가. 그러면 뭐 끝낼 수 있지 뭐. 그지? 예. 그러면 이렇게 날림 방식으로 강의하면 여러분들 내보고 뭐라고 하겠어? 야이씨 속으로 막 욕할 거냐? 그지? 게시판에 야이 저 띠발놈 쟤 죽어라. 제 자식 저거 완전히 강사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욕할 거냐? 그지? 이렇게 할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가능할 수 있을란가?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9시 반에 만납니까? 예, 9시 반에 만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밤 12시까지 수업하면 돼. 그러니까 9시 반 만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예, 여기서 수업을 하면 끝낼 수 있다. 2개월 안에. 날림 방식으로 안 하고. 가능 불가능? 그것도 안 되지. 예,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무리 됐어. 무리야, 무리. 무리니까 나중에 시간 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조금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야, 괜히 뭐 비싼 차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예, 형법 한번 제대로 배우겠다고 여기 왔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또 완전 그냥 좀비 만들어, 이거. 12시까지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나도 옛날에 이거 한번 해봤지만은, 저는 옛날에 수업 들을 때, 이제 신림동에서 내가 한 10몇 년 동안 고시 생활을 했습니다. 고시 생활을 할 때, 그때 뭐더라? 형소법인가? 예, 형소법. 이제 보강을 듣는데 새벽 1시까지 들은 적이 있어. 내가 그 강사를 죽이려고 했다. 그 강사를. 좀비가 돼, 좀비. 그 이후로 몸살이 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역효과냐. 예, 이거는 대도 안 하죠. 12시까지 어떻게 수업을 하냐, 밤 12시까지.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안 되고, 이런, 밤 12시까지. 예, 이것도 예, 불가능하니까 요걸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한 3개월로 그것도 4시간 가지고도 안 돼. 4시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7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에 배운 거 테스트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테스트하는 시간까지 확보해서 한 7시간 정도는 잡고 3개월 돌려야지 제대로 배웠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2개월 만에 끝내니까 근데 내가 째려보고 그냥 욕하고 막 그러다. 예, 그래서 안 돼. 나중에 한번 이거는 예,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 자, 이제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 형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자, 여러분들 교재 다 받으셨습니까? 예, 교재 이제 재밌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앞부분은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앞부분은 재미가 없어. 그 6페이지 한번 펼쳐 보십시오. 앞부분은 왜 재미없는가 하면은 판례가 없습니다. 순전히 이제 형법 첫 입문자를 위한 용어 정리를 해둔 파트가 이제 요 앞부분인데 별 재미가 없어. 나중에 근데 판례가 이제 등장하는 그 재형법정지 파트 가면은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10수년 동안 뭐 형법 공부를 해봤지만 형법은 절대로 배신 때리는 과목이 아니야. 절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법은요 공부한 만큼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사법시험 제가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는데 사법시험 이제 1차 과목이 헌민형 이런 기본 3법입니다. 이 기본 3법을 갖다가 필수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요 과목 중에 형법하고 헌법은 절대 배신 안 때립니다.
예, 절대 배신 안 때려. 이거는 공부만 하면은 무조건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은 형법보다 더 쉬워. 더 쉽게 100점 받을 수 있어. 내가 수도 없이 100점 받아봤다. 형법 역시 절대 배신 때리는 과목 아닙니다. 수도 없이 100점 받아봤어. 내가 산정인이잖아. 산정인. 근데 이거는 안 되더라. 솔직히. 이 과목보다 더 공부량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00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네. 항상 한 개 아니면 두 개, 세 개, 머리 틀려. 예. 이거는 배신자야, 배신자. 근데 다행히 우리는 민법을 안 배운다, 그제? 예, 민법을 안 배워서 다행이다. 형법을 배우니까,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런 형법에 대한 그 어떤 결실, 형법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과실을 갖다가 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무조건 그 점수대로 나와. 물론 뭐 시험장 가가지고 뭐 배탈이 나가지고 제대로 못 찍었다. 그러면은 그건 운명의 장난이지. 그럴 때는 또 뭐 100점 못 받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다. 자, 그리고 6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 사건을 갖다가 언급하고 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 본 사람 있냐? 이번에 좀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 예, 보도가 됐습니다. 자, 요전에 내가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형법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그 판례 있지. 그 판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판례.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그런 판례는 내가 특별히 이렇게 사건 명칭을 붙여서 아주 재밌게 스토리 형식으로 알려줄 겁니다. 예, 스토리 형식으로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유죄다, 무죄다. 그 결론만 일단 잘 알고 시험장 가서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그 판례들은 사건 명칭을 반드시 붙여. 근데 내가 항상 형법 강의 처음 들어갈 때 처음으로 언급하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이태원 햄버거 집사님 사건. 와, 그럼 이거 시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까? 아니, 시험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항상 처음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 형법적 마인드를 갖다가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경찰관에게 있어서 형법은 뭐다? 상식이라고 했죠. 상식입니다. 경찰관이 형법을 모르면 어떤 사단이 벌어지는가 단적으로 나타지는 사건이야. 대충 영화 본 사람도 있고 대충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대충 아는 사람들 있지? 예. 형법은 몰라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 형법 몰라가지고. 자, 스토리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지방에서는 이태원이라면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아. 이태원이라니까. 그거 뭐 부활의 멤버. 야, 그건 김태원이고. 예. 이태원이 이제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뭐 뭔지 알지? 이태원동. 여기 가깝냐? 좀 머나? 너 이태원 가봤냐? 가봤어. 그 뭐 별로 물 좋은 그 동네가 아니지? 별로 안 좋지, 그지? 나도 옛날에 가봤는데 그 가보니까 아이씨 여기가 뭐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로 그 외국어 간판들이 그리 많대. 예,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서 많이 노나봐. 그런 동네가 이제 이태원 동인데 거기서 일어난 아주 끔찍하고도 정말 억울한 사건입니다. 자, 스토리 좀 들어보자. 이제 햄버거 업계 1위가 어디냐? 맥도날드가 이번에 역전했다고 그러는데 2위는 롯데리아 이거? 뭐 그렇다 치고 3위가 어디? 버거킹인가 그럴걸. 이거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자, 어찌된 스토리인지 한번 들어보죠. 여기 이제 손님들이 이제 햄버거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제 여기 홀이 있고 테이블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사건을 갖다가 스토리 형식으로 언급을 할 때 갑을 병정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시된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범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A, B, C, D, E, F, G로 표시되는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피해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니까
조금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저 말아두시고. 자, 이태원 그 버거킹점에서 갑이라는 놈하고 을이라는 놈이 햄버거를 처먹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갑은 누구냐면은 미국 양아치입니다. 요 앞에 개자를 붙이고 싶지만은 차마 좀 점잖아가지고 내가 생략을 한다. 미국 도구 양아치야. 자, 을은 누구냐면은 한국 도구 양아치. 영화에서는 이 미국 양아치 역할한 애가 이제 누군지 아는 사람? 건석이제. 장건석 내보다 조금 못생긴 절대 동의 못한다라는 편인데 뭐 우기면 되지 뭐 장건석이가 내보다 잘생겼다라는 증거 들이대봐. 그 나중에 명예훼손죄에서 내가 말할 거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외친다. 이제 재밌어. 명예훼손죄 파트 가면 내가 이제 막 서울 시민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야 원빈이 장건석이는 내보다 절대적으로 못생겼다라고 떠들고 다니잖아. 그는 원빈에 대한 정석에 대한 건석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까 안 될까? 명예훼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되겠냐? 증명이 안 돼. 증명이. 뭐 쟤들이 내보다 잘생겼다 뭐 그런 게 증명이 돼 안 돼?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명예훼손죄 파트 가서 하고 어찌됐든 장건석이가 역할한 미국 양아치하고 이제 을이라는 한국 양아치 얘가 이제 얘를 이제 역할한 애는 이제 잘 몰라. 그 좀 약간 통통한 애인데 TV에서 이제 주로 조연으로 역할하는 애입니다. 자 어쨌든 얘들이 이제 그 버거킹점에서 햄버거를 시켜놓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이놈들이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햄버거를 처먹고 있습니까? 친구입니다. 왜 친구가 됐는가 하면 한국 양아치는 자기 집이 아주 부자야. 부자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못 배운 게 한이 돼.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자기 아버지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만큼은 좀 많이 배우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얘를 갖다가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냅니다. 예, 그래서 얘는 조기 유학생이야.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아주 미국에서 질 안 좋은 이런 친구들하고 사귀게 된 겁니다. 이놈은 어떤 놈인가 하면은 그냥 아주 미국에서는 그냥 뭐라 개 양아치 중에 양아치. 쉽게 사람 죽이고 뭐 마약은 기본. 예, 마약은 기본이고 또 뭐 하여튼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양아치였대. 근데 뭐 서로 사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 양아치 아버지가 공부 안 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귀국 조치를 내린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고요. 미국 양아치는 왜 이제 한국에 왔는가 하면은 미국 양아치 아버지가 주한미군 군문으로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귀던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헤이맨 알지 뭐 그런 거. 헤이맨 이렇게 뭐 미국식 있나 있잖아. 헤이맨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반갑다 어쨌다 이렇게 하다가 이태원에서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팠잖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요 버거킹점에 들어간 겁니다. 버거킹점 들어가지고 햄버거를 딱 주문시켜 놓고 이 미친놈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정말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돌아가는 이야기. 미국 양아치 있잖아. 이 장건석이가 역할한 놈. 미국 양아치가 갑자기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칼을 갖다가 하나 딱 꺼냅니다. 그 왜 갱들이 쓰는 칼 있잖아. 뭐 잭나이프 같은 그런 칼. 칼을 하나 딱 꺼내면서 이놈한테 자랑질을 해요. 야, 이 칼 좋지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질합니다. 이 칼은 억수로 비싸다. 그 다음에 칼 억수로 잘 든다 이렇게 하면서 영화 장면에도 그런 게 나오나? 햄버거를 갖다 이렇게 잘라봅니다. 잘 든다 이렇게 자랑질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웃긴 게 한국 양아치가 그렇게 자랑질하는 미국 양아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이씨 뻑기랍니다. 뻑기라면서 야, 그 칼 좋으면 뭐하냐? 너 그 칼로 사람 죽이 봤냐? 이렇게 약간 비아냥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양아치도 이제 오기가 발동한 거지. 오기가 발동해서 야, 당연히 사람 죽이 봤다. 난 몇 번씩이나 죽이 봤다. 이렇게 이제 뭐 말을 하니까 한국 양아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하는 거래. 에이, 거짓말. 그러니까 미국 양아치는 아니다. 진짜 봤다. 진짜 죽여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큐, 시터, 그 다음 18, 19, 뭐 이렇게 욕을 갖다가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중에 옆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던 A라는 아주 착한 우리 대한민국 한국 대학생이 있었대. 얘가 이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한국 대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데이트하던 중에 버거킹점에 와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시켜놓고 이렇게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놈들이 뭐 버큐 시트 18, 19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에 한국 대학생이 소변이 좀 마렸는가 봐.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네 잠깐 화장실에 볼일 좀 보고 올게 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비극의 장소야. 예, 비극의 장소. 근데 한국 대학생 역할한 애 누군지 아나? 영화 본 사람? 모르지? 역시 내보다 못생겼어. 힌트야. 내보다 못생. 자, 역시 내보다 못생긴 그 송중기. 송중기가 한국 대학생 역할한다.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무명이 있을 때. 예, 송중기가 이제 간 거야. 실제 송중기가 아니고, 예, 한국 대학생 그거 가가지고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소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요 갈 때, 화장실로 갈 때, 미국 양아치하고 한국 양아치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때 이 미국 양아치 이 건석이 자식이 송중기 한국 대학생이 저 화장실로 볼일 보러 가는 것을 본 거야. 보고 이 한국 양아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Come on 이랍니다. Come on. 좋다. 너 그렇게 못 믿지? 내가 네 눈앞에서 사람 죽이는 거 보여줄게. 따라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갑이라는 놈하고 어리라는 놈도 그 송중기 볼일 보고 있는 화장실에 같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이 갑자기 송중기 그 오줌 누고 있는데 예 바로 그냥 아까 그 자랑질하는 칼 있지 그 칼로 송중기 목덜미를 갖다가 몇 차례를 푹 찔러버려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동맥 그 다음에 대정맥이 갑자기 이제 끊어지니까, 예, 바로 막 피가 분수처럼 붕붕 뿜어져 나왔다 그러지. 물론, 그 피는 전부 다 찌른 이 갑, 미국 양아치 옷에 흠뻑 적셔진 상태고, 이거 보면 누가 봐도 정황상 갑이 찔렀어. 갑이 찔렀다고 누가 봐도. 근데, 어찌든지 나중에 그 형법 모르는 경찰관, 형법 모르는 검사들 때문에,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봐라. 자, 그래, A가 죽었어요. 거기서 적사를 하고, 이놈들은 찌르고 나서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경찰관 또 범죄인데 체포 하나는 끝내주기 잘합니다. 예, 바로 이제 체포합니다. 체포해가지고, 이 두 놈의 자식들을 갖다가 이제 공소 제기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데, 왜 그때 검사하고 경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약간 또라이 검사, 그 다음에 약간 또라이 경찰관, 그 다음에 약간 또라이 그 어떤 서울대 법의학 교수, 이 세 사람의 합작품이야. 예. 이 또라이 이분들께서 예, 어떻게 얘들을 갖다가 수사하고 공소제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 이 두 놈한테 이제 물어봐요. 야, 송중기 이거 누가 찔렀어? 그러면 예, 제가 찔렀습니다 하겠냐? 얘들이 그렇게 질 좋은 놈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관 돼가지고 그 두 공범 붙잡아다가 한번 취조를 한번 해봐라. 처음에 범죄를 할 때는 야 우리 의기투합하자 라고 하고서는 막상 붙잡혀가지고 교도소 갈 지경이 되면은 서로서로 책임진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제가 찔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다른 놈이 찔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책임진 간다니까. 나중에 수사하면 알 거야. 근데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경찰관하고 검사가 야 미국 양아치 너 임마 저 누가 찔렀냐 이러니까 한국 양아치가 찔렀습니다.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또 한국 양아치한테 물어보니까 에이 아닙니다. 얘가 찌르고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져 가는 거야. 요게 이제 CCTV라도 있었으면 명확할 텐데 그죠? 화장실에 CCTV 타는 경우면은 그냥 변태고 예.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을 미루니까 이거 이제 이 수사하던 검사, 경찰관, 뭐 법의학 교수가 조금 잠깐 헷갈렸던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소제기했는가 하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가 결국 사용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미국 양아치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참말로 나고요. 얘는 한국 양아치는 거짓말로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믿으면 안 된다. 예, 그거는 기계 오작동이 있기 때문에 수사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절대로 그게 절대적 증거는 안 됩니다. 나중에 형소법 때 배울 거야. 자, 근데 또 이
하여튼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의학 교수의 그 정언도 한몫을 합니다. 이거는 찌르는 놈이 송중기보다 약간 덩치가 큰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덩치가 큰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 뭐 법의학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이 섰나봐. 농담 삼아 이제 사적인 장소에서 검사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듣고 검사가 약간 이제 착각을 한 거지. 근데 그때 이 둘 중에 덩치가 큰 놈이 누구다? 을이었어요, 을. 그래가지고 이 바보같이,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야, 한국 양아치 을, 네가 단독으로 찔러가지고 단독으로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얘만 단독 살인죄로 공소제기를 합니다. 그럼 갑은요? 실제 찔은 갑은요? 이 바보 같은 분들이 풀어줘요. 예, 물론 그때 뭐 증거인멸죄로 한 징역 1년 조금 못되게 살고 있다가 살인죄 혐의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풀어줍니다. 갑은 풀려나는 역시 어디로 갔다? 자기 고향 USA로 갔지. 미국으로. 야, 얘가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검사, 경찰관, 법의학 교수 얼마나 비아냥됐겠냐. 안 그래? 야, 저 바보들. 내가 찔렀는데. 찔른 나는 풀어주고, 안 찌르고 900만 원 요놈은 지금 붙잡아다 지금 수사하고, 우습다. 얼마나 비아냥됐겠냐. 개망신 당한 거지, 개망신. 그래, 어쨌든 얘는 이제 미국으로 가고, 이놈이 이제 한국에 남아서 단독으로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선고됐겠냐, 무죄 판결 선고됐겠냐? 아주 깔끔하게 무죄 판결 선고됩니다. 왜? 대법관님들께서 증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얘가 단독으로 찔렀다라는 증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지. 누가 찔렀으니까? 얘가 찔렀으니까. 을이 단독으로 찔렀다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 나오지. 자, 이봐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택도 없는 결과가 나온 거죠. 살인사건 현장에서 3명이 있었지. 이건 사실이야. 3명이 있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살인자는 없어. 이런 바보 같은. 누구 때문에? 얘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무죄 판결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도망가면 이 갑이 있잖아. 도망간 요 갑이 이제 진범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알지? 폐모 그 양아치 이제 왔지. 와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다. 근데 지금 살인을 하고 나서 십몇 년 동안 갑은 미국에서 아주 프리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봐라. 자,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사건을 갖다가 담당하는 경찰관이더라면 여러분들은 형법에 있는 아주 좋은 제도를 이런 경우에는 활용을 해야 돼. 형법 좀 배운 사람들. 이 두 놈의 자식을 자, 어떻게 공소제기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합니다. 공동정범이 뭐냐면은, 자, 한 개의 범죄를 2인 이상이서 서로 역할 분담하면서 저지른 놈들을 정범, 그러니까 그 범죄 주인이라고 하는데 정범으로 취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형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요렇게 공소제기해야 돼. 자, 설사 직접 찌른 사람은 좀 이렇게 뭐 잘못 지목할 수도 있다. 공소장에 판사님, 왜? 자, 이 갑이 A를 찌르고 어른 역할 분담하면서 거기서 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공동정범입니다. 요렇게 공소제기해도 되고요. 또 반대로 뭐 책임 전가하니까 찌른 사람은 잘못 지목할 수도 있지, 뭐. 잘못, 설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판사님, 왜? 을이 A를 찌르고요. 갑이 그 옆에서 역할 분담하면서 망을 봐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놈 다 살인죄 공동정범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제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두 사람이 살인 현장에 있었거든. 살인 현장에 있었는데 저렇게 공소제기하면 어이구 두 사람 다 무죄 판결 선고하겠냐? 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살인죄 공동정범이다라고 공소제기했더라면 우리 판사는 거의 100% 유죄다라고 판결 선고했을 거야.
이 두 놈 다를. 이렇게 좋은 형법에 있는 재원 제도를 놔두고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공소제기해 놓으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봐라. 형법을 제대로 몰랐던 이 수사관들, 수사관들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개망신 당했지. 그지? 얘가 가면서, 야, 대한민국 진짜 참, 아이고, 수사관들 진짜 바보다. 이렇게 비아냥 안 됐겠냐? 대한민국 자체가 개망신 당하고, 그 다음에 요분들이라고 마음 편했겠냐? 그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개망신 당하겠나? 형법 몰라가지고. 그 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건데, 형법을 몰라가지고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억울하게 죽은 우리 송중기 그 원혼을 누가 달래줄 거야? 안 그래? 분명히 죽었는데 봐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는데 자기 찔은 범죄인이 없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저런 피해자들 원혼은 이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들 이제 아마 엉터리로 수사한 그런 수사관들 뒤를 갖다가 졸졸졸 쫓아다닐 거야. 에이씨, 말로 이렇게 하면서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됐다. 졸졸 쫓아다닐 거다. 그래서 내가 항상 형법 첫 강의 처음으로 요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냐? 경찰관이 형법을 모르면 첫째 대한민국이 망신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찰관 개인이 망신당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 그렇게 알고 아주 그 막중한 임무를 갖고 형법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자, 시계가 어딨니? 저기 우리 아까 9시 반부터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는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불만 있나? 불만 없지. 불만 있으면 저 물건 없어도록 없죠. 불만 없다 믿고. 형법 아주 재밌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 6페이지 일단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6분 정도 남았지. 6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앞에 이 쓸데없는 요 용어 정리 몇 개 정리하겠습니다. 자, 형법의 개념부터 한번 보죠. 동그라미 칩니다. 형법이란 범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 뒤에 형벌 동그라미. 보안처분 동그라미 꽝 치면 됩니다. 형법의 개념 가지고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자주 이렇게 단골로 이제 출제되는 그런 지문들이 있었지. 이 개념 가지고 이제 장난치던 그런 지문이 있었는데, 자, 형법이라는 것은 일단 요 법 조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뭐를 규정한 법이다? 형이 뭐야? 형벌입니다. 그제? 형. 형법은 일단 형법이니까 형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근데 자, 착한 사람한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냐?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지도 않은 착한 사람들한테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죠. 형벌은 반드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법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근데 또는 뭐 보안처분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신종형벌이야, 신종형벌. 옛날에는 이제 주로 형법을 이렇게 그냥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끝.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최근에는 신종형벌이 등장하잖아. 그 신종형벌이 바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이 보안처분 이런 거. 전자발찌는 1950년대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만들 수 없었죠. 기술이 안 되잖아. 기술이 전자발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안 되어서 이런 거 만들 수 없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벌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최근에서 만들게 된 신종형벌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다음, 최근에 알죠? 레어득템 했다고 이렇게 말하던데, 전자발찌. 레어득템 한 몇 분들이 계시죠? 유명인들.
언급하면은 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자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성범죄자 인터넷상으로 얼굴 공개하는 거, 네, 신상 공개하는 거, 그 공개 명령. 이것도 마찬가지. 옛날 1950년대 인터넷이 어디 있었냐, 그지?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만든 신종형벌이야. 그 다음, 뭐 있냐? 예, 뭐 보관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이런 옛날에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었던, 예, 이런 형벌을 지금은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됐는데, 요런 거 갖다가 이제 일종의 신종형벌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보완 처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현대의 형법을 정확하게 표현해봐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 범죄와 형벌과 보완 처분을 규정한 법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그게 책에 나와 있는 뭐 아주 난삽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절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시험과 관련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될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그 내용들만 추려줄 거고. 근데 왜 책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박아놨습니까? 책이니까. 예. 나도 이제 단독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책은 이제 그래도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거잖아, 그지? 공식적으로 출판하니까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 그래도 상품이니까. 예, 세상에 출시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막 시험과 관련되지도 않은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야 돼. 예. 그러니까 처음 이제 형법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전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형법 공부한 사람들 강의를 들으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야, 요거는 쓸데있는 거다, 공부. 야, 요거는 쓸데없는 거다, 버려. 이런 식의 말을 갖다 한 번쯤은 들어야 돼. 예, 한 번쯤은 듣고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옛날에 첫 대학 입학해가지고 형법 공부하는 식으로 시험에 등당하지 않은 것까지도 쓸데없이 암기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 예, 절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뭐, 요 정도 하고,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